네, 이름 써서 앞으로 보내시고요. 아, 저 새끼 퇴화시키지 말고. 새끼 자꾸만 어슬렁어슬. 아, 긴장하네. 지우는 집어 조시요. 야, 또 그럴듯한 말 쓰지 말고. 지우는 집어 조시야. 아 진짜 하나도 야, 오늘은 어디냐 살펴봅시다. 24학년도 6월입니다. 8회였나? 8회 같은데. 개근사가. 8회였나? 아이고. 오늘이 8회인가? 8회? 네, 8회입니다. 야, 일단은 우리 21번 문제 먼저 볼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갔지? 이거 없겠지? 빡빡. 59페이지잖아. 야, 일단은 봐봐. 2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알면은 좀 접근이 좀 쉬울 수가 있냐면 요거만 먼저 살펴보고 가볼게. 여기에 지금 뭐로 나왔냐면 얘가 these parties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party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파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party tonight 그게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죠? 혹시 뭘까요 이게? 정당 뜻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네. 여기서 이 party라는 게 얘가 이제 뭐 정당이라는 뜻도 있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뜻도 있냐면 얘가 이제 당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당사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third party라고 말하면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 혹시? 제3자죠. 제3자.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러한 당사자들이니까 분명히 당사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이런 당사자들은 가지고 있다. 얘가 어떤 묶음 속에 하나의 스틱을 가지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빼빼로 사면 빼빼로 하나 들어있나요? 아니죠. 그럼 분명히 그 빼빼로라는 그 묶음 속에서 분명히 몇 개의 빼빼로 있겠지만 하나의 스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묶음 속에 하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당사자들 문제 한번 접근해 보시죠. 하세요.
우리 10초 이내에 골라봅시다. 네, 저도 한번 골라보시고요. 한번 같이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떠나서 그냥 글의 개념을 알면 그냥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봐봐, 일단 여기서 얘가 이러한 당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사자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만 잠깐 보면은 얘가 landowner, 얘가 땅 주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가진 은행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세히 설명할게요. 얘가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권이 있는 배관공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얘가 뭐 이 사람들, 요 대상들이 결국에는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당사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간단하게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아직 잠깐만 봤습니다. 1, 2, 3, 4, 5번이 결국 이러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부터 한번 봐볼게. 봐봐. 여기서 로이어가 누구죠? 변호사죠. 그럼 변호사는 때때로 뭐 하냐면 얘가 묘사한단 말이야. 뭐를? 소유권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얘가 한 묶음의 어떤 막대기들이라고 얘기를 한대. 뭐라고? 한 묶음의 막대기들이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봐보면 봐봐. 이러한 메타포는 얘가 도입이 되었는데 얘가 한 세기 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극적으로 뭐 했냐면 바꿔놨어요. 뭘 바꿔놨냐면 얘가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이제 법의 어떤 실무에 대해서 뭔가 좀 바꿔놨대요. 근데 그러면서 요 메타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왜냐면 이 비유라는 건 굉장히 유용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준대. 뭐라고 보는 거냐면 이 소유권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래. 그럼 뭐냐면 우리 interpersonal이 혹시 뭘까요 이게? 얘는 상호 관계니까 얘는 대인 간의 관계죠. 얘가 대인 간의 권리의 그룹이라고 보는 거래. 근데 그게 뭐냐면 they can be separate.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분리될 수도 있다가도 뭐가 될 수도 있는 거냐면 얘가 다시 한번 합쳐질 수도 있는 거래. 다시 한번 합쳐질 수도 있는 거래. 근데 지금 굉장히 추상적일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추상적인 설명을 제가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often부터 나와 있는 거 있죠. 한 문장 건너뛰었거든요. 여기에서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설명해드리고 다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여기서 지금 스틱에 관련된 거 한 문장 건너뛰었거든.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문장 앞문장이야. 잘 들어봐봐. 여기서 컴마 도 컴마야. 이거 혹시 무슨 뜻일까? 얘는 비록 뭐뭐지만이 아니라 얘는 그러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그러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컴마 도 컴마는 그러나입니다. 야,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막대기들을 뭐 한다? 분리시킨대. 근데 여기 asfor이라는 건 뭐뭐에서처럼이거든. 근데 뭐에서처럼이냐면 그 토지, 그 땅에 얘가 한 면에서처럼 요 막대기들을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 혹시 이름 뭔지 알아? 여기 건물 이름이 뭐냐면 얘가 골든 에셋 타워야. 여기 건물 이름이 골든 에셋이거든. 몇 층짜리죠 여기? 11층짜리죠. 그러면 봐봐. 11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주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당연히 존재합니다. 건물주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10층 그거 스크린 골프 운영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건물주가. 아 그러면 아버님이 건물 거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썼어요. 어? 아 그랬어? 썼어? 어떻게 보고 다니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그런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명히 건물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건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지? 그러면 이 땅을 분명히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 대한 주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11층짜리 건물 중에서 여기 일부 10층에는 이제 골프를 오지게 치시잖아. 그잖아. 탁 그 소리 내면서. 그리고 그 옆에 빈 공간 누가 먹었어요? 열린 학원이 슬쩍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독서실 있었던 데를 이 다일보 애들이 쓰고 있어. 막 이런 느낌. 그리고 11층은 열린 학원에서 다 먹었습니다. 누가 이거를 임대를 했겠어요? 미스터 보가 아무래도 임대를 했겠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 건물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가 혹시? 그게 아니라 여러 명이 미스터 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주의 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땅 주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봐봐. 건물주가 있죠.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올 현금으로 이걸 혹시 만들었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뭐 했을 얘라고 했나요? 이 분은 아무래도 뭘 받았을 거냐면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대출은 당연히 어디서 받아요? 당연히 은행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무슨 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망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빚이 막 1,000억이 생겼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뭐해? 이거를 다 가져가 버리겠지? 그잖아. 이거 왜 은행에서 왜 얘한테 돈을 빌려주게? 얘라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주겠어? 뭔가가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잖아. 그치? 네, 그리고 너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주택 담보 대출? 이게 뭐야? 집 걸고. 그치? 집을 걸고 대출을 받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저기 대각선 있는 데가 힐스테이트인가? 거기가 아마 한 8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8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 아마 저기 힐스테이트에. 제가 봤을 때는 10% 미만입니다. 8억이 현금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대다수는 본인 돈 3억에다가 내가 이 집을 살 거니까 이 집을 담보로 한 5억 정도를 대출 받는 거예요. 이게 주택 담보 대출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도 은행에 저당권을 잡힌 상태로 대출을 받아서 몇십억 아마 받았겠지? 아마 이거 올리는데 100억 이상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럼 이 사람이 대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어? 어떻게 메워? 그러면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몇십억 지금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건물 짓기 위해서. 그러면 몇십억에 대한 뭐가 생겨? 이자가 생기겠지. 그럼 한 달에 이자 얼마씩 낼까? 몇 천만 원씩 낼 거야. 어떻게 충당해? 어떻게 충당하지? 월세. 열린학원에서 월세 얼마씩 낼까 여기? 내가 봤을 때 몇 천만 원씩 낼 거야. 여기 11층이랑 10층 있으니까 몇 천만 원씩 낼 거야. 그럼 열린학원에서 얘가 돈을 주니까 이걸로 이자를 내겠지 아무래도. 그치? 그러면 봐봐. 이 건물 하나인데 이해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 얽히고 설켜 있지. 한 사람이 다 소유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당사자들이 뭐냐면 요 번들 묶음 중에서 하나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누군가는 여기 임대, 누군가는 여기, 누군가는 땅, 누군가는 건물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다 보니까 봐봐. 여기는 누가 있냐면 얘가 땅 주인이 있을 수 있어. 그치? 1번. 그 다음 누가 있냐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임대차를 계약을 하고 있는 세입자가 될 수 있어. 이거 세입자 누구겠어 이거? 이거 열린학원 고순남 씨 아니겠어? 그잖아 세입자. 그리고 뭐냐면 배관공. 여기서 이 건물에서 일하는 관리 아저씨분들 계시겠지? 그리고 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배관공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얼마 전에 단수도 되고 이랬잖아. 즉 뭐냐면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진 배관공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야?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광산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석유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즉 뭐냐면 하나지만 이해관계는 뭐다?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다.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묶음 중에 하나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전체를 다 소유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지. 이해됐죠? 이거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답으로 가볼게요. 한번 봐봐. 정답으로 가보면 나머지 선지 봐볼게. 여기서 1번에 보면은 얘가 자원을 발달시키기 위한 법적인 의무? 법적인 의무는 지금 상관이 없지 지금. 그치?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real estate가 혹시 뭔지 알아? 얘가 뭐냐면 얘 부동산이야. 근데 부동산이 왜 부동산이야? 얘들아? 이 동이 혹시 무슨 동이야 혹시? 동은 움직이는 동이죠. 근데 부는 무슨 부야? 아닐 부야. 움직이지 않은 자산이야.
건물이 움직이니? 움직이지 않은 자산이야. 그러면 동사는 뭐야? 동사는 뭐야? 움직이는 자산이잖아. 그거 뭐야? 주식. 그 다음에 통장에 있는 돈들 이런 것들은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지니고 있다 얘기하는 거지. 땅, 아파트, 건물 이런 것들 이해됐지? 그럼 이거 지금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어떤 주장에 대한 우선권 상관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이 지금 메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 의해서 공평하게 공유돼 공평하게라는 말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야 누구도 자기의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땅이야? 누군가는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돼야 되겠지? 얘는 권리인데 하나의 측면을 가질 권리예요. 그 property가 뭐죠 우리? 재산이란 될 수도 있고 얘가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property 즉 재산의 하나의 측면을 가질 권리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야 여기에서 우리 23번 문제를 볼 건데 이거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봐볼게. 봐봐. 첫 번째 문장을 보기 전에 일단 야 이 글을 보면 얘가 다 뮤지엄 즉 결국에 다 박물관에 관한 질문이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화제가 뭐다? 박물관이다. 그러면 선지에 보면 박물관에 없는 거 몇 번일까요 혹시? 1, 2, 3, 4, 5번 중에서 박물관 없는 거 3번이죠? 1번, 2번, 4번, 5번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고르면 병신이 되는 거죠. 박물관에 관한 지문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봐볼게. 얘를 두 개로 구분해 지을 수가 있어. 잘 봐봐. 여기서 뭐가 있냐면 There are pressure 이라고 말하면서 얘가 좀 압박이 있다. 근데 어떤 압박이냐면 얘가 박물관 내에 약간의 압박이 있다라는 거야. 박물관 내에 뭐가 있다? 압박이 있다라는 거야. 압박. 근데 어떤 압박이냐면 that causes 그 박물관으로 하여금 뭐 하냐면 얘가 강조하게끔 하는 거야. 근데 뭘 강조하게 하냐면 what happens in the gallery 즉 그 갤러리 박물관에 있는 그 갤러리에 있는 에서 일어나는 것을 강조해. 그냥 5번 잠깐 넘어가 볼게. 그리고 뒤에 활동이라는 표현 나오면서 that take place in unseen zone 얘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구역에서 일어나는 활동 오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벌은 뭘로 보면 좋을까? 해석할 때 오벌을 뭘로 보면 좋을까? 좋아요. 보다요. 예, 보다입니다. 보다. 네, 봐봐. 내용은 이런 거야. 생각해봐. 그러면 얘네들이 박물관 내에서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뭘 강조하겠느냐? 뭔가 이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할게.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강조했어. 근데 뭐보다는 얘가 보이지 않는 구역에서 일어나는 활동들보다는이야. 그럼 보이지 않는 구역에 가면은 거기에 그 관광이 아니라 그걸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강조점이 별로 없다라는 거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0초만 딱 드릴게요. 네, 최대한 정답 한번 골라보시고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일단 봐봐. 여기서 제가 위에서 얘기한 거 약간 혹시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얘가 박물관이 압박감이 생겼는데 얘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공간의 활동보다는 이게 이 미술관 내, 갤러리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게끔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뭔가 이제 보이는 곳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 얘는 좀 과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다음으로 보면은 얘가 요런 시대인데 어떤 시대냐면 야, 박물관이 얘가 R forest니까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 되는 거거든. 이게 우리 force라는 게 약간 좀 힘 이런 느낌 좀 나지 않아?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강요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이 느낌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 뭐뭐 하게 되는 거야. 힘을 좀 강요받은 그런 느낌. be forced는. 약간 느낌이 살짝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얘가 어떤 시대냐면 본인의 어떤 소득, 박물관의 소득을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되는 그런 시대야. 야, 박물관이라고 손가락 빨아먹고 살 수는 없잖아. 얘네들도 수입이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 거지. 그지? 요런 시대에서 박물관은 종종 뭐한다? 에너지를 집중한다. 근데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이 갤러리를 모더나이징 한대. 현대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하느냐 마운트 한다 해서 시작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사실 생소할 거예요. 얘는 뭐냐면 임시적인 전시회를 시작한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냐면 현대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임시 전시회를 실시한대.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 왜 임시 전시회를 왜 얘네들이 펼쳐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 근데 뒤에 보면은 이유가 나오는데 to bring more and more audience. 얘가 점점 더 많은 뭘 데려와야 돼? 관중들을 데려와야 돼. 근데 어디로? 문을 통해서. 그럼 봐봐. 우리 최근에 비슷한 질문 한 적 있었어. 야, 관중들을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중들 왜 데려와야 돼? 앞문장이랑 연결해서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돈이죠, 돈. 소득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관중이 많아져야 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땡겨 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 야, 예를 들어서 야 전시회나 박물관 갔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같이 갔어. 내가 여자친구랑 같이 갔어요. 여자친구는 없겠지만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그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보기만 해요? 아니면은 제가 찍사를 해야 돼요? 찍사를 무조건 해야 되죠. 안 하면 혼납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꺼내서 찍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어떻게 찍어줘야 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진 찍을 때 막 이렇게 찍어주면 어떻게 돼? 걔 병신이죠? 너야? 진짜 병신이지. 어떻게 해줘야 돼? 딱 여기 걸릴 수 있게끔.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보이게끔? 존나 길어 보이게끔. 이렇게 올려쳐줘야 되는 거잖아. 비록 그 사람 키가 170이지만 180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필수적인 능력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 요건을 갖췄거든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요건 못 갖추잖아요? 그럼 결혼 안 해줘요. 진짜. 만약에 이거 못하겠다 그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재경이 좀 위험하다. 재경이. 장난이야. 봐봐. 여기서 다시 말하면 있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박물관들은 뭐냐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얘가 살아남으려고. 어디에서? 이 경쟁하는 이런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뭐가 된다? 얘는 요 예산, 이 버젯, 즉 예산이 우선시가 된다라는 거지. 그지? 얘는 돈이 중요하다는 거야. 돈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돈이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봐봐. 여기서 그 다음 부분 여기 부분 가볼게. 여기서 혹시 이거 unlit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light는 빛이잖아. 얘 pp형이거든. 그러니까 lit는 불빛이 비춰지는. 하지만 unlit는 불빛이 비춰지지 않느냐. 그러면 얘는 조명을 받지도 않고 야 우리 글래머러스한 게 뭐야? 야 우리나라에서 이 글래머러스하다라는 게 잘못 쓰이고 있어. 근데 글래머러스하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지. 그럼 봐봐. 얘가 불빛이 비춰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매력적이지 않은 스토어룸이야. 얘는 저장고잖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 예를 들어서 저장고죠. 그럼 저장고에 막 집중을 할 것 같아? 전혀 안 하겠죠. 만약에 얘네들이 토의를 거친다면 이런 저장고, 즉 매력이 없는 저장고는 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왔어? 얘가 at best라는 표현 나왔네. at best. at best는 무슨 뜻이야? 최고라는 뜻이야. 최고. 너무 좋다는 뜻이죠. at best는. 그럼 무슨 뜻이죠? 기껏해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그렇지? 최근에 했나? 알려드렸었나? 알려드렸지 당연히. 시험까지 봤는데. 즉 뭐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저장고는 뭐야? 기껏해야. 그러니까 족밥이란 뜻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즉 저장고는 뭐야? 기껏해야 나타내진다. 뭐라고? 얘는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영역이라고. 근데 뭘 처리하는? 그 물체를 처리하는. 어디에서? 이 전시회장에서 이런 물체들을 처리하는 그냥 서비스 영역이다라고 그냥 여겨질 뿐.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at worst 얘가 지금 최악으로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박물관이 점점 더 많은 자원들을 불어넣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공개적으로 보이는 측면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저장고의 공간은 뭘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존나 강조가 되고 있지만 저장고는 병신 취급당하고 있다. 왜?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그런 기분이었구나.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정답 한번 봐보시죠. 이상한데? 슬라이드 하나 어디 갔지? 그럼 봐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3번 될 수 없겠고 나머지 한번 봐보시죠. 1번 보면은 얘가 중요성인데 얘가 박물관의 전시 공간을 우선시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우선시하는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 봐봐. 얘가 2점이야. 다양한 활동 이야기했어?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4번. 얘가 수익 지향적인 관리죠. 박물관에. 근데 그거에 따른 결과야. 와우. 이게 바로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는 지금 박물관의 헌신이 아닙니다. 공적인 이익을 위한. 그래서 5번 전혀 상관이 없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여기 문제까지 한번 보고 시간 가지시죠? 잠깐 봐볼게 이거. 봐봐. 하이퍼 모빌리티가 뭔지만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하이퍼 모빌리티. 여기서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 우리 모빌리티가 뭐죠?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모바일 폰 하면 핸드폰이잖아. 휴대전화.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통화.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거는 얘가 이동성인데 하이퍼가 됐다는 건 뭐야? 너무너무 그 상황이 극심해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얘는 뭐 초이동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이동성. 그러니까 이동성이 뭐하다? 너무너무 빈번하고 너무너무 많다라는 게 하이퍼 모빌리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단순하게 뭐냐면 존나 움직인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대쉬로 준 겁니다. 하이퍼 모빌리티가 뭔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얘는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더 많은 travel. 그래서 travel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여행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이동. 얘가 at faster speeds. 얘가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이동하는 거. 근데 뭐 하면서 covering longer distances. 즉 더 긴 거리를 뭐 하면서 이동하면서 생기는 더 많은 이동입니다. 다시 말할게. faster speed. 더 빠른 속도야. 그러면서
더 긴 거리를 다루는, 더 긴 거리를 가는 더 많은 여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정들은 뭐 하냐면 엄청나게 더 큰 경제적인 성공을 가져온다 라고 하면서 이 하이퍼 모빌리티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엄청나게 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잖아. 야,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만 하더라도 이동을 얼마나 많이 하겠니? 지하철 얼마나 많이 타겠니? 지하철 많이 타지, 버스 많이 타지. 서울은 존나 이동성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정신도시 생각해 볼게요. 운정신도시는 이동성이 서울에 비하면 어떨까요? 상당히 좀 떨어지긴 하겠지? 그리고 결국엔 이 하이퍼 모빌리티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eems to 부분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처럼 보이냐면 seems to be distinguishing feature. 얘는 좀 뚜렷한 구분 짓는 feature, 특징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뭐에? 그래서 우리 urban은 뭐겠어요? rural은 우리 최근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시골이고 urban은 도시를 말하는 거죠. 얘 도심지. 근데 이 도심지에 대한 특징, 얘가 more than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즉 여기서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현재 뭐하고 있는 곳이야? 거주하고 있는 것이지. 그치? reside 한다는 얘는 거주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대전보다 서울이 초이동성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고, 운정신도시보다 서울이 초이동성이 더 드러날 겁니다. 그쵸? 요거 생각하면서 문장 한번 읽어보시면 정답 풀어보시죠. 그냥 최대한 정답을 맞추려고 해봐.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 안 힘들어요? 싸가지 없이 무슨 말씀하시네. 이시를 때문에. 이따가.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이내 마무리 해보시죠. 네네. 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봐봐.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니? 초이동성, 그지? 그러면서 by 2005, 2005년이었어요. 2005년이면 내가 몇 살이지? 2005년이면 12살.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당신들은?
안 태어났나? 야 거짓말하지 마. 2000 너네 몇 년생이지? 정자 시절. 어? 뭐라고? 진짜 아빠 2009년생이면 너네가 그렇게 됐었어? 그럼 뭐야 씨발? 지금 예비고일 2010년생이야? 와 개조법들이네. 와 개조법들이 나한테 이렇게 깝치는 거야? 와, 아니 병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양쪽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애도 있고 막 이러는 거. 혀 낼름낼름 아무것도 아니야. 와 2010년생 새끼들이 이거 족밥 새끼들이네 이거. 어떻게 2005년에 태어나셨어요? 2005년이에요, 알겠죠? 또 5학년 때니까 내가 진이랑 사귈 때 이진이랑 사귈 때 그러니까 내가 이용당한 거지 사실은. 왜냐면 진이는 그 인호를 좋아했어. 인호 얘기했나 내가? 얘기했지. 인호를 좋아했는데 내 인호가 수빈이랑 사귀었어. 수빈이가 여러분 이런 말 모를 거야. 수빈이가 5학년 4반에 퀸카였거든. 퀸카였어. 근데 나는 좀 이렇게 그 내가 이게 말하자면 근데 이제 뭐 있어. 이호, 그다음에 영호, 그다음에 민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5학년 4반에 3대장. 그러니까 인호는 좀 약간 반장이면서 좀 공부도 잘하면서 좀 사회성 좋은 애. 얼굴 그냥 평타 이상. 근데 영호는 그냥 좀 약간 우람한 애. 얼굴 좀 잘생겼어. 근데 민규는 그냥 센캐. 키 큰 애. 근데 얘네 셋 다 수빈이를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인호가 수빈이를 쟁취한 거야. 근데 수빈이랑 누구랑? 진희랑 친 거야. 진희랑. 그러면은 야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진희는 얘 질투 나 안 나. 족같죠? 개새끼 막 이러겠지. 그러니까 뭐야 진이 여기 있었네? 진이가 얘 개새끼 쌍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략을 세운 거야. 한 명 이 새끼 내가 잡아먹자. 그래서 얘가 세빈이한테 처음에 고백했어. 세빈이가 깠어. 세빈 남자예요? 세빈이 남자야. 여성 세빈이 최근에 결혼했어. 그리고 얘가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왜냐면 얘가 나한테 접근했거든. 이렇게 약간 이거 말해? 심쿵하게 만들었어. 왜냐면 줄넘기를 하는데 남녀 짝 줄넘기야. 남녀 짝 줄넘기인데 이렇게 마주 보고서 이렇게 점프해야 되는 거 알지? 그거 하는데 나한테 그걸 신청한 거야. 근데 내 진이를 내가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거든. 근데 조금 말하면 그렇지만 그 외모도 그렇게 이렇게 뛰어난 분이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양갈래 머리를 하고 안경을 벗고 다니는 거야. 그 나랑 같이 줄넘기를 하다 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그 갑자기 수업 시간에 쪽지를 보낸 거야. 나랑 사귈래 이렇게 했지. 네?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 끝나자마자 얘한테 다시 쪽지 주면서 사귀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너무 사귀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뭐 대걸레 얘가 잡고 있으면 내가 대걸레 대신 청소해주고 막 이런 거 하고 이랬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뭐 나를 별로 좋아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담임 선생님한테 3만 원짜리 빼빼로주고 나한테는 5천 원짜리 빼빼로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때부터 느낌이 안 좋은데 아니 말이 너무 길어진다.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나랑 이노랑 왜냐면 이렇게 넷이서 같이 좀 이렇게 커플이 맺어지잖아. 그러니까 나랑 이노랑 빼빼로데이 전날에 빼빼로 30개를 사가지고 나는 빼빼로 30개인가 50개인가 막 많이 샀어. 그거 LOV를 내가 만들어줬어. 그래서 LO 한 세트랑 V 한 세트 해가지고 이걸 들고 간 거야 아침에. 그 학교 와서 그걸 붙였어. 우리 집 땅바닥에 그 순간 접착제 다 붙어 있고 엄마가 졸라 뭐라 그러고. 그래서 난 얘를 줬거든 이진이한테. 근데 얘 나한테 이상한 거 이렇게 준 거야. 그러고 나서 약간 민망했나 봐. 쉬는 시간 쪽지 써가지고 내 맘 알지? 이지랄 떨더라고. 그때 근데 내가 좀 순수했어. 그래서 그냥 믿었어. 그래서 내가 대걸레 잡을 때마다 내가 대신 대걸레질 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그때 핸드폰도 있는 시절이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5학년에 끝난 거야. 그래서 6학년이 됐잖아. 개학 때까지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딱 이제 그 3월 2일 날에 계약하잖아. 근데 얘가 그 인호가 그 쉬는 시간에 이진이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야. 막 서로 막 껴안고 이지랄 떠는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내가- 헤어지지 않았는데요? 어? 헤어지자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몰라 헤어진 게 아닌데 헤어졌어. 어쨌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병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씨발 2005년도 내가 병신이고 2006년에도 병신이고 2025년도 병신이고 2026년도 병신 취급당하네. 와, 씨발 병신 인생이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뭐 하나 얘기 됐냐? 2005년. 그러니까 2005년에 2005년이야. 그러니까 2005년에도 난 병신이고 2026년에 병신이거든. 넌 나 어떻게 생각하니? 병신이야 병신 아니야? 아니지 그래. 넌 나를 믿었다. 또 낼름낼름거리네. 봐봐. 야 대략 야 빌리언이 우리 몇 억이지? 10억. 10억이죠. 그러면 얘가 75억 정도의 얘가 여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매일매일. 그러니까 75억 번의 여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전 세계 도심지에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지하철 탔다 버스 탔다가 회사 갔다 집 왔다가 이런 것들 라임이 좀 괜찮네. 그런 것들이 75억 번 정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거지 도심지에서. 그죠? 그래서 봐봐. 이 이동성의 흐름이라는 거는 뭐가 되었다? 얘가 동력, 다이나믹, 동력이 되었다. 뭐에? 이 도시화의 동력이 됐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당연히 다 서울 쪽에서 몰려 사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서울에 집값도 비싼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 한 문장 이제 어차피 다음 제 문장 시간 설명할 거니까 얘 그냥 건너뛰고 할게요. 지금 한 57분 됐죠? 봐봐. 됐지? 안 됐어 몇 분이야?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딱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봐봐. 여기서 사실 여기부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얘가 옛부터 보시면 얘가 비록 봐봐. 비록 얘가 점차 뭐가 이 도시의 이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지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이동성이 점차 증가를 했지만 즉 어떤 거? 그 장소에 대한 접근, 활동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점차 뭐해졌다? 점차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이게?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힐스테이트 얘기했지. 그러면 힐스테이트 분정에 있는 힐스테이트가 8억입니다. 그러면 서울 마포에 있는 마포구에 있는 힐스테이트는 얼마일까요?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너네 여기서 사는 게 편하겠어? 여기 사는 게 편하겠어? 당연히 여기서 사는 게 편하겠지? 왜? 너네 30억 어떻게 감당할 거야? 만약에 8억 가지고 서울 가면 어디서 살아야 돼? 30년 된 아파트에서 살아야 돼. 30년 된 아파트. 거기 막 겨울에 난방도 잘 안 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봐봐. 이 장소에 대한 접근, 활동에 대한 접근, 얘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야. 야, 강남 가서 한 끼 먹으면 얼마 나와? 강남역 가가지고 기본 그냥 2만 원 나와버려. 그 다음에 강남역에서 한번 논다고 하면은 카페 가면 얼마야? 아메리카노? 9,000원이야? 9,000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여기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면서 봐봐. 부정어 도치는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부정어 땡땡 부정어 땡땡. 한들이 엄마 아빠랑 집에 가서 했지. 했지?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재경이는 지난 시간에 안 할 거야. 야, 너 엄마 아빠랑 했지? 근데 나는 엄마랑 됐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너무 길어져. 됐고. 야, 부정어 도치는 두 가지야. 뭐였어? 부정어? 비주 그리고 부정어? 조주. 그러니까 나만 혼자 웃었어요. 부정어, 비주. 야, 이게 참 유용하다. 지금 뭐냐면 얘가 덜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근데 뭐에 있어서 야, 우리 in terms of가 무슨 뜻이지? 뭐뭐의 측면에서. 봐봐. 시간, 비용, 편안함의 측면에서 덜 편리할 뿐만 아니라 왜 그럴까? 봐봐. 야, 다들 서울로 출퇴근할 때 차로 가려고 해? 안 해? 안 하지. 왜? 6시에 출발해도 2시간이 걸려버리니까 안 가. 그러니까 다 최대한 못 타. 지하철 타잖아. 그래서 운정 신도시가 왜 값이 뛰었어? GTX 때문에. 그잖아.
그리고 편안함? 서울에서 하면 편할까? 돈이 많이 들어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가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들어. 강남역 가가지고 돌솥 비빔밥 하나 처먹었는데 16,000원 달래. 죽여버릴까? 죽여버릴 수가 없잖아. 그게 땅값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하다? 얘는 덜 편리하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얘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생기는 거야. 부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 뭐야? 그냥 서울에 몰려서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환경의 질을 생각해봐. 야, 너네 강원도 환경이 좋아? 서울의 환경이 좋아? 당연히 서울이 환경이 안 좋지. 그치? 외부 효과가 안 좋다. 그리고 뭐냐면 얘가 오히려 전례 없는 접근성에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초이동성이 있는 도심지에서 사는 건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였다라고 마지막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됐어. 그러면 이제 정답을 고르는데 정답만 볼게요. 나머지 안 볼게요.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만 보고 싶냐면 요 단어는 보고 싶어. 여기서 winding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혹시 얘가 어떤 길일까? 얘는 어떤 길이냐면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저 웹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길고 구불구불한 길 이야기 아니고요. 지역 갈등 아니고요. 사회 기반 아닙니다. 정답이 1번인데 얘 질문이죠? 그러면 하이퍼 모빌리티는 항상 도시에 좋아요, 안 좋아요? 얘가 안 좋다라고 뭘 할 수 있어? 대답이 가능하지? 그럼 정답 1번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신시간 갖고 갑시다. 야, 동생이 형 나와.